그 루루라라님이 잭 니콜슨이 감옥보다 정신병원이 더 자유로울 거라고 정신병원 간 게 아니라요. 감옥에 있으면 이제 이 친구가 그 강제 노동을 해야 돼요. 강제 노동.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러니까 땡땡이 치려고 정신병원이 만만해서 왔는데 머리를 굴린 거네요. 머리를 굴려서 왔는데 여기는 더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이제 이 영화는 그 켄 케이시라는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켄 케이시라고 상당히 유명했던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그 사람의 원작 소설입니다. 아까 그 어떤 엠네지아님이 그 소설을 읽으신 것 같은데 그 같은 제목의 소설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 켄 케이시의 그런데 배경이 이 켄 케이시라는 인물이 대단히 그 문제적인 인물인데 나중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1950년대 미국을 비트 제네레이션이라는 그 소설도 있고 그런데 비트 제네레이션이라는 세대가 있었고 1960년대 미국이 히피 세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 근데 이제 그 비트 제네레이션하고 히피가 무슨 문제가 어떤 배경에 나왔냐면 1960년대가 2차 세계대전 후 서방 세계, 그러니까 소련이 지배하는 공산주의권은 어떤지 말이죠. 서방 세계가 엄청난 번영을 누리던 때였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소위 경제 발전 이런 게 이루어진 게 196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세계 경제가 엄청난 화랑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1945년에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이제 마샬 플랜이나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네. 그게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서방 세계, 그러니까 민주주의권이라고 불리는 민주주의권 또는 자본주의권이라고 불리는 서방 세계가 30년 동안 1970년대까지 엄청난 번영을 누렸고 우리나라도 산업화, 소위 산업화가 60년대에 급격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이제 박정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박정희 씨가 경제 계획을 밀어붙인 거는 분명히 사실인데 그게 이제 양면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세계 경제가 그때 엄청난 화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덕을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이 비트 제네레이션이나 히피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945년이니까 그때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이제 전쟁 후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안정되니까 출산을 엄청 하거든요. 그 베이비붐 세대가 사춘기에 도달한 게 1950년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45년이니까 28 청춘이 16살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때쯤 50년대 말인데 그때 50년대 말에 미국 젊은이들은 심지어는 차도 살 수 있었어요. 뭐 레코드나 이런 거 물려주고 좀 괜찮게 난 차도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 다룬 게 근데 가장 풍부한 시대네요. 걔들이 굉장히 세상에 불만이 많았다고 그걸 다룬 이야기가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이에요. 그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이 뭐냐면 좀 잘 사는 그냥 보통 사는 집 애들이 부모가 사는 차를 끌고 와가지고 절벽 위에서 누가 더 배짱이 있게 버티냐 늦게 차에서 뛰어내리냐 그 시합하다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쟤들 별 돈 다 있고 먹고 살만한데 왜 저기서 그게 이제 이유 없는 반항인데 그러게 이제 비트 제네레이션을 합니다. 그러게 이제 그런 세대 있고 근데 히피 세대는 뭐냐? 1960년대가 서양 사회에서 굉장히 독특한 시대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60년대 4.19나 뭐 이런 학생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 사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카운터 리볼루션 또는 카운터 컬처라는데 반문화죠, 소위. 그러니까 젊은 나이 든 세대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게 없는 것인데 굉장히 반항적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나온 그 1960년대 히피 세대 문화가 미국에 이제 그 다음에 죽었냐 살았냐로 많은 논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이폰을 개발한 누구야?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안 다니고 맨날 마약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대학을 중퇴했어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뭐 어떤 대학, 유명한 대학 가서 그 연설을 하는데 자기가 대학은 안 다녔지만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교 입학식인가 졸업식 가서 연설했다고. 거기서 초대를 해서. 근데 스티브 잡스가 자는 대학을 마치진 않았지만, 대학을 마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대학을 다녔던 경험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됐다. 근데 그때가 무슨 일이냐면 그때 마리아나 먹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전화 받으시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세대가 이제 근데 그 켄 케이시라는 작가가 이 소설을 발표했는데 이 소설이 그겁니다.
기본 여기 이제 그 환자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음. 그리고 뭐냐 그 수간호사가 그걸 딱 통제를 해서 약 먹을 시간에 약 먹어야 되고 음악 틀어주고 네. 그대로 안 하면 너 안 하면 그걸 묘하게 그걸 올가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두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 그걸 말한 게 이제 히피 세대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거를 잘 보여준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신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주의나 뭐 하여튼 현대 사회의 한 문제 그 단상이다.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사실 저 음악 틀어주고 약 먹으라 오라면 약 먹어야 되고 조금 틀리면 다 이렇게 맞으면 인민재판 비슷한 걸 해가지고 혼내 야단치고 절대로 폭력적으로 안 하고 그렇죠. 그게 더 훨씬 교활하죠. 민주주의 가장한. 네. 네. 그 투표해야 되고.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선뜻 손을 못 드는 게 만약에 자기 눈치가 간호사의 명령에 저거 의견에 반대하면 묘하게 그를 억압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룬 소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 원작,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원작이 워낙 뛰어난 작품이었어요. 예. 근데 켄 케이지라는 인물은 어떤 애냐면 이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 그 정신병원 가서 그 맞으면 알바 비슷한 걸 했어요. 논문 쓰면서. 네. 근데 그때 가서 충격 먹었구나. 보면서 이 정신병원 당시 이제 미국에서 60년대 정신병원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그때 실제로 뇌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약을 주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순사기다. 통제를 위한 거지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마약 실험에도 참여를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마리화나나 LSD 먹고 그걸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 소설이 정신병원이 무대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사회, 꼭 자본주의 사회나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 엄청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맨 처음에는 영국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도 대단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했는데 그 판권을 샀는데 판권을 카크 다글라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작하는데 영화사에서는 이 할리우드 영화사, 우리나라 영화사도 마찬가지지만 영화사는 왜 영화를 만드냐? 이 영화 만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네. 배우들 개런티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걸 다 영화를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 카크 다글라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이 저작권을 샀는데 아무도 영화를 안 만들고 막상 영화사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주연을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니까. 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랑부터 영화를 그걸 사가지고 제작사를 잡아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보시면 다 다행히 정말 다 보셨는데 정말 일생에 한 번 그러니까 꼭 봐야 될 영화가 10편 정도 있다. 그러면 그 손에 반드시 드는 작품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어국장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을 타서 난리가 나서 그건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 영화도 아카데미 상을 타고 주연 여우 주연상 받지만 수준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부끄럽게 생각해요. 이게 70년대 영화인데 2020년에 한국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영화 아카데미 상을 휩쓰고 난리를 친 건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영화의 수준이 주는 감동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영화를 좀 꼭 보면서 이게 굉장히 슬픈 영화입니다. 비극적인 영화지만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고 다 보시면 가슴이 막막해지고 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밖에 안 되나? 우리는 이렇게 한 체제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듯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지만 그리스 비극을 보는 그리스 시민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끝나거든. 근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정화를 느껴서 아, 정말 우리가 삶을 좀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사실 슬픈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네, 마지막 맞아요. 장면은 잭 니콜슨이 아까 그 정 대표는 왜 그때 도망가지 않냐? 매춘부대 불려놓고 도망가지 않았냐면 자기가 도망가지 않고 죽는 대신에 그 추장이 말도 안 하던 추장이
탈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누군가는 영향을 받은 거죠. 네. 영화에서 있잖아, 이제 악당이 있었는데 악당이 마지막에 개과천선해서 자기가 빠바방 총 맞아 죽고 사람들 살리고 선한 짓 하고 죽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잭 니콜슨이 혼자 도망갔으면 그 사람은 원래 알았던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근데 지가 알면 뭐예요? 근데 그 추장은 모든 세계랑 단절하고 덩어리나 그 규모리 흉내를 내고 있다가 나중에 잭 니콜슨한테 감화돼서 쫓고 나간단 말이죠. 땡큐. 땡큐. 그러니까 쥐수껌에 반해서 죽이고 그 잭 니콜슨을 죽이고 추장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마지막 그게 그거예요. 부활이. 나랑 그 사람이 같이 이제 가자. 완전히 나락 안에 빠져 있다가 잭 니콜슨을 주니까 우리가 예수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예수가 뭐예요? 자기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이 사실 그거라고. 그러니까 훨씬 더 감동으로 먹먹하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봉준호 감독 이야기지만 제가 봉준호 감독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야, 저 정도 작품 만들어 놓고 아카데미상 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70년대 왜 우리는 한국의 경제대국이고 지금 이 영화 만든 지 50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는 저 정도 영화를 못 만들어? 이거는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영화는 아니거든. 이게 영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국 작품으로 하기 좋거든. 영국 작품으로 하기 좋아요. 배경도 한정돼 있고. 한정돼. 정신병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밖에 뭐 배 타고 나온 것은 그거는 이야기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오늘 피카소 보러 간 것도 그렇고 실패했지만 이런 영화를 보시면서 제가 꼭 강조한 게 꼭 영화를 한번 보시라. 근데 이거 영화 보는 비용이 굉장히 싸대요. 아까 이효민님이 좀 잘못하시는데 그래서 꼭 보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억압된 제가 이 할리우드 영화가 좋은 영화가 그런 죠. 영화는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제작사들은 돈을 벌려고 만드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비극적이고 먹먹한 영화지만 이 영화가 제작비에 비해서 수익을 50배 정도 벌었어요. 이게 300만 불 정도 투자했는데 300만인 분인데 1,500, 그러니까 뭐야, 50배는 뭐야? 50배면 500배 아니야, 500배? 아니, 50배? 3억, 300만인데 3천만, 3억. 1억 5천이가 맞아요. 500배, 아니, 500배. 30배. 30배 정도 벌었으니까 좋은 영화를 만들면 돈을 번다는 거죠. 그게 영화의 큰 장점인데 정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일생에 꼭 봐야 될 영화. 그리고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게 정신병원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슬픈 결말이지만 어떻게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들고 정말 우리 삶이 이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화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제가 꼭 그 영화를 보시라고 추천했고 앞으로도 뭐 꼭 이만한 걸작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이 프로그램에 같이 하실 때는 꼭 같이 영화를 보시고 정 대표가 그 영화를 싸게 보는 법을 알려드린 됩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내면서 이게 이제 옛날에 그리스 시민들이 그 비극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그런 감동을 우리 실생활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